돈을 안 잃는 것도 저는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수익이 나서 돈을 버는 것만 버는 게 아니라 남들이 돈을 잃었을 때 우리가 돈을 지키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락장에 피할 때는 약간 안전하게 가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계절 사이클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도화가 잘 돼서 아까 뭐 후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만약에 비트코인 접근이 좀 가능한 채널이 열린다. 정말 증권사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앱에서 막 금방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사이클이 깨지는 구조가 오는 거고, 요번에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뭐 ETF 정도만 통과됐다. 그럼 한 번 더 사이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사이클이 있으면 당연히 금은 4년째 사이클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금이 사이클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죠? 사이클은 원래 우리 비트코인만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금은 그런 사이클이 없었던 거고, 그러겠네요. 우리는 사이클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사이클을 한 번은 더 가져가지 않을까. 대신 사이클이 작아질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하락폭이 줄어든 것처럼 80몇 %에서 70몇 % 줄어든 것처럼 저도 이번에 60% 정도는 이제 하락할 거라고 보고, 3억이면 최소한 뭐 1억까지 떨어질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억부터 살 거거든요. 1억에 사고 9천원에 사고 8천원에 사고 계속 사는 거죠. 그때가 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2억까지 가게 되면 그래 1억부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8천 밑에까지 떨어질 테니까 그럼 8천부터 사겠죠. 8천에 사고 7천에 사고. 그게 봄이네요. 새로운 그렇죠. 봄. 그게 와야죠. 그게 안 오면 이 책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 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같은 고통을 좀 덜 겪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야 보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8년 동안 해보니까 이런 주기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고통스럽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꼭 비트코인만 돈 벌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수익을 그죠? 얻으려고 온 거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나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멘탈과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하락을 맞는 거랑 그쵸. 모르는 상태에서 앞이 안 보인 상태에서 무섭죠, 하락이랑 그러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겨울일 때 되게 마음이 편안했던 게 어차피 떨어지는 시기야 라는 거랑 언제까지 떨어져야 되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4년 주기가 기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기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큰 틀에서 4년 주기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책에는 제가 70대 30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될 가능성이 70인데 이 70이라고 말한 거는 그 사계절이 완전 똑같게 갈 확률이 30%라고 본 거고, 안 될 가능성을 70%라고 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4년 주기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반감기도 겪어보셨고 이번에도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 그 투자한 사이클보다 네. 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 덜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훨씬 더 떨어지죠. 많이 안 떨어졌죠. 그래요? 너무 편해. 그래요. 작년에 하나 예로 들면은 지난 그 상승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떨어져서 70% 빠졌거든요. 그래요. 코로나 때.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30% 기본이 30%였어요. 그래요. 많이 빠지면 30-40%씩 빠졌는데 최근까지는 30% 이상 안 빠졌어요. 20%까지 빠졌지. 20%.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입장했을 때는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별거 없는데 약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S&P 500이 한 20% 빠지면은 진짜 막 난리 난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경험은 뭐냐면 판을 팔려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11월 달에 제가 올 매도했거든요. 다 팔고 22년 1년을 쉬고 23년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했잖아요. 22년은 겨울이야. 쉬자. 그리고 수익금은 그냥 정기예금하고. 그죠?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당연히 쉬는 거야. 그러면 그때 겨울에서 다른 사람들 수익 금액 다 날릴 때 저희는 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잃었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수익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과 흐름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는 큰 도움이 많이 된 거죠.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안 잃는 것도 저는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수익이 나서 돈을 버는 것만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겨울에서 위험했을 때 남들이 돈을 잃었을 때 우리가 돈을 지키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락장에 피할 때는 약간 안전하게 가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좀 신뢰 같기도 한데 진짜 거의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되게 재밌는데요. 진짜 실전 투자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약간 교과서적인 네, 이야기들 네, 맞아요. 많이 들었다면은 네. 겪으셨으니까 네. 이게 현실과 책은 약간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지네요. 이 책에 진짜 그런 날것의 그런 것들을 하려고 에피소드 보면 저는 뭐 팽돌이님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페에서 옛날에 ICO 때 그 손실 보고 돈 다 날렸던 거 쓰는데 쓰고 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와. 그러면서 아 진짜 이렇게 했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 갔을 때 아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서가 아니라 뭔가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막 아, 어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막 시원섭섭비 이런 느낌인가 막 이런 느낌 들면서 아 그동안 내가 이제 투기하고 잘못했던 거를 처음 용서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되게 뭔가 뭉클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해서 저도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은 무조건 100% 수익이 보장이 되잖아요. 네. 내가 일한 것만큼 어쨌든 나한테 소득이 있지만 투자는 내가 한 것만큼 무조건 그죠?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주식 투자로 돈 벌었어, 그죠? 코인투자로 돈 벌었어, 그럼 되게 쉽게 번져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는 투자를 해보시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이 멘탈이 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거든요.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그죠? 이거를 나도 모르게 멘탈이 부서질 때가 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하락장에서 그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데드킷 바운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정말 이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냥 병원에 잠깐 물리치료 받고 왔는데 내 투자금이 많이 없어지고 그 2시간 만에 그런 경험을 저희는 이제 2018년에 했으니까 아니 뭐 50%가 없어져서 그냥 2시간 만에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사실은 그거를 울지 않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이제 전쟁할 때 이제 실제로 그 미군이 강한 이유가 실제 견인은 전쟁을 해봤잖아요. 근데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직 전쟁을 안 해본 것들 많잖아요. 천지 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실전 경험과 경험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네요. 그 상승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상승장에서도 20-30%씩은 빠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경험적으로 보셨을 때 타이밍을 잡아서 그 30% 빠졌을 때 팔고 뭐 올라가려고 할 때 사고 다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여기 주구장 써놨어요. 상승장에도 안 된다. 하락장도 안 되고 상승장도 절대 안 된다. 왜냐면 팔고 내가 원하는 만큼을 위에서 전부 매도를 하면은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요. 왜냐면 상승장에서 그냥 차라리 버티고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반등이 조금이라도 오면 내가 잘못 판단했나? 라고 또 사면 또 다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쉽거든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다시 하면은 개수 늘리기로 하면 되는데 진짜 개수 늘리기는 진짜 최대한 자제하고 그냥 차라리 사지 말고 버티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가격 신경 안 쓰고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리고 절대로 그리고 주변에서 저도 그랬고 주변에서 그거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절대 비추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가을이니까 사고나 뭐 괜찮은 코인을 발견했다는 전제하에 버티면서 계속 가져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추매하실 거면 여유가 있으면 추매를 하는 거고 차라리 매집을 해서 그냥 더 크게 상승했을 때 팔 생각을 해야지 그걸 위에서 매수매도 그게 그러니까 보통 내가 전문 트레이더라면 그거를 추천을 해요.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거의 그거를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차트를 잘 보기는 힘들거든요.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매수 매도보다 그냥 꾸준히 사는 방법.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정말 아까 지금 트레이딩을 잘 해요. 네. 1000명에 1명. 많아봐야 100명에 1명? 네. 그 사람들은 이제 트레이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실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인데 저점을 누구나 잡을 수 없어요. 그럼 2100만 원에 다 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4000만 원부터 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쯤 되면 사서 언제 하냐면 저희가 이제 확실히 이게 거의 끝났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는 이제 그래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지 일괄 매도를 하든지 하는 거니까 4848에서 그 결과가 좋은 경우는 100명 중에 99명은 없어요. 저점을 절대 못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투자, 암호화폐 투자의 그 가치 투자 방식을 접목한 거네요. 그렇죠. 그 저희는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는 주기를 알고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 네. 그리고 고통을 좀 덜 받죠. 우리 같은 실수를 하지 말죠. 저는 우리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고통도 많이 받고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저는 이번 투자 때 딱 목표는 하나예요. 똑같은 실수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 왜냐면 실수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지난 상승장 때도. 그런데도 그 정도 성과를 냈으면 이번엔 내가 실수만 줄이면 돈은 어떻게든 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인드를 담아서도 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는데 제목이 완전 새롭게 또 다가오는데요, 이게. 인터뷰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서 종영이 되는 닥터 슬럼프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저는 뭐 다른 내용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남는 게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참패만 하지 말자. 의료사고 때문에 그때 참패를 당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병원 다 날려가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참패라는 건 우리는 원금을 날리면 참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금은 안 날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냥 원금을 빼놓는 이유가 다음 투자를 위해서. 그렇구나. 왜냐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뭐 어느 정도 날린다고 쳐도 0은 안 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금을 빼놓으면 다음 투자 기회가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식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뭔가 좀 도전하고 하면서 그래 내가 젊은 그죠? 20대나 30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석호님보다 나이가 요새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머리가 회전이 빠른 것도 아니고 IT 기기를 잘 만지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이라는 거는 가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나이와 경험과 그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투자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투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사이클을 안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을 알고 투자한 것이 기적이다. 너무 멋진 말 같은데 어떤 의미예요? 비트코인은 어차피 우상향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산도 그죠? 무조건 미국 주식도 무조건 우상향하잖아요. 근데 우상향하는 거를 그죠? 이건 당연한 우상향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 주식 무조건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국가 주식 총액은.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오르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2017년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거고 만약에 2015년째 알았으면 더 좋은 거고 처음에 만났으면 더 좋은 건데 당연히 오르는 자산을 모르고 살았으면 너무 억울했을 텐데 이걸 제가 안 게 기적인 거죠. 당연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2억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3억까지 갈 수도 있어야 하는 건 뭐냐면 돈은 찍어서 계속 나오는데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비트코인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정말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미리 선정하고 알고. 그래서 제가 박형철 의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W를 찾아서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W를 2017년에 그게 비트코인이 W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바사삭 부서지는 바람에 돈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확신이 무너진 거죠. 내가 이게 W라고 생각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95%가 되면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나의 신념이 무너진 거고 나의 판단이 무너진 거고 내가 공부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거죠. 2017년, 18년도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W로 찾아서를 안 보신 투자자들이 없어요. 그래요? 특히 ICO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게 W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잘못 판단을 했던 건데 결국엔 지금 보면은 그때 ICO 아이디어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빨리 보고
좀 잘못 알고 아까 경험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사회초년생 20대 때 막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던 거를 한번 좀 반성하기도 했고, 아마 제가 그 꿈꿔왔던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돈 버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용어를 잘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에 있어서 비트코인 더 넓게는 이더리움, 암호화폐, 알트코인 다 포함해서 여기에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잠재되어 있고 발현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이제 코인의 세계인 거죠. 코인의 세계. 네. 와. 이제 코인이 정말 사용화가 되는 거고, 네. 레리 핑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이제 앞으로 맨날 스캠이고 쓸데없고, 비트코인 뭐가 쓸모가 있어?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그죠?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실사용화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레리 핑크가 얘기한 것처럼 코인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이라도 빨리 알고 네. 공부하고 투자한다면 10년이 밝을 텐데.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가는 건 기적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걸 빨리 가는 거야. 걔는 가는 거고 우리가 그걸 알고 빨리 이제 투자하고 야. 공부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한 챕터를 뽑으라고 하면 암호화폐 미래에서 제목이 제2의 구글 아마존을 찾아서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다음에 비트코인도 물론 전 투자하겠지만 그렇게 파생되는 기업을 되게 쪼개서 많이 할 것 같아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1억의 여유금이 있으면 100만 원씩 100개에 한 10년, 20년을 묻어두면서 그게 1000배. 뭐 하나만 1000배가 돼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굳이 뭐 다 날릴 수도 있으면 좋은 경험했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탄생되는 그런 미래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서 엄청나게 큰 저희한테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기적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진짜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또 부재가 찾아오는 기회로 움켜쥐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들어야 이 작가님들을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껴봐야 이 지금 감정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다르네요. 그 진짜 책도 다시 한번 정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같은 참패를 하지 않도록. 그 한 가지만 좀 이거는 그 시청자 질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코인 투자가 두려워서 네. 근데 코인에 기회가 있다는 건 좀 알아서 네. 근데 또 미국 주식에는 조금 네. 그 접근성이 쉬우니까요.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채굴주를 사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지정학 이슈로 굉장히 많이 이것도 거의 폭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나 채굴주는 어쨌든 사이클 따라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채굴주는 이제 최근에 에너지 문제가 많이 크잖아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팽돌이님이랑 저는 코인베이스를 투자를 했어요. 이미 비트코인 저점이 왔을 때. 미국 주식 투자를 하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비트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래요? 네, 많이 갔을 때 한 350%까지 갔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하락을 맞아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최고점 가려면 50%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하나를 할 거면 코인베이스고 코인베이스를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아까 ETF 커스터디나 모든 관련된 모든 검증이나 이런 거를 다 코인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인정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지금 SEC랑 소송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코인베이스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투자도 괜찮게 보는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면 똑같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코인베이스는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채굴주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좀 에너지 이슈나 요즘에 좀 석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환경 이슈가 또 언제 물고 늘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주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하나를 뽑으면 코인베이스를 투자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에도 썼는데 그 코인베이스 주식 있다고 써놨고 그다음에 뭐 마라톤하고 매라톤인가요? 그다음에 라이엇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더 많이 못 산 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경험에서 사실은 맨날 코인 투자만 하다가 미국 주식을 처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대봤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이것도 경험이죠. 만약에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한 그 경험이 있었으면 코인베이스를 아마 비트코인만큼 샀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더 좋았거든요. 야.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무서워가지고 미국 주식 해도 되는 거야? 세금 22%나 있고 비트코인은 세금 없는데? 근데 사실은 세금을 내더라도 어쨌든 수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이 있었다면 코인베이스를 더 많이 샀을 것 같고 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인공지능은 사실은 에너지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굴주도 저는 있는 걸 안 파는데 새로는 안 살 거고 만약에 지금 뭐 코인베이스가 좀 더 떨어진다면 저는 코인베이스는 불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뭔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닌데 수익률이 코인베이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빚내서 샀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재생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진짜 투자 방식이 진짜 적립식 투자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굳이 아직 잘 모르고 주식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안정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코인베이스랑 좀 몇 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MSTR도 많이 비트코인 사지만 그 개인적으로도 6만 개를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샀죠. 대박. 1만 불 이하에서 6만 개를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신이 있다면 우상향이랑 확신이 있다면 이거 적립식으로 사나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잘하는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20대에 배웠다면 30대에 배웠다면 너무나 정말 큰 소중한 자산일 텐데 석호님이 항상 부러운 게 저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군요. 요것도 하나 질문인데요.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언젠가는 금의 시총을 넘을 거라고 보시는지. 10배거든요, 지금에서. 10배면 뭐 장기적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저희가 다음 책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CBDC 관련된 책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얘기 중인데 비트코인이 금에 가서 시총을 넘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ETF가 승인을 하면은 금처럼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물론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지만 이게 지금은 막 5배, 10배씩도 가지만 나중에 가면 2배 가기도 힘들고 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믿음이 확신이 바뀌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데 전통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 때문에 거의 경쟁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0억이잖아요. 네. 10억이면은 단일 자산으로 어쨌든 하면은 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캐시우드 누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뭐 2030년에는 뭐 그죠? 얼마 가고 물론 다 좋고 그다음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정된 재화잖아요. 2100만 개고 그러면 계속 키워오면 되는 거고 원유도 계속 키워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따졌을 때는 갈 수도 있겠지만 10년 안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도 우상향하는 자산은 맞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그 사이클이라는 걸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그걸 항상 주지해야 되고 한정된 양이라는 것도 좀 주지를 하면서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잖아요. 지금 뭐 전쟁 터질 줄 아는 거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항상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여유자금으로 예를 들어 뭐 한 1억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아직 적극적으로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5월 달에 크게 좋게 보진 않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약 5월에 하락이 없으면 그냥 늦게라도 그냥 그때 높은 가격에서 살 것 같고요. 만약에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트를 한 8-90% 사고 나머지 10% 알트를 사라고 권유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 싸움을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한 50대 50. 나 진짜 만약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현금 한 20% 남겨놓고 알트 위주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배가 가면 알트는 무조건 빼야 되고
나중에 이득금 갔다가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생긴 것 답지 않게 좀 공격적이어서 4, 5, 6, 7, 8 이렇게 이제 5개월을 나눠서 그래서 이제 5번을 이제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번을 산다는 생각을 하고 5천만 원은 이제 이더를 사자. 그리고 2,500만 원은 아까 얘기한 52건 이내를 사자. 그리고 2,500만 원은 이제 위험한 걸 사자. 저는 이렇게 네.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1억이 있다고 치면 어쨌든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이더가 반드시 3배는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이 1억 5천은 갈 거고 나머지 5천을 다 버려도 난 5천 원은 수익이다. 근데 어쨌든 5천만 원만 그죠? 2년 동안 투자해서 남는다고 하면 괜찮다. 대신 나머지 5천 가지고 승부를 한번 보자. 위험하죠. 저도 공감은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대신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5달인데 그거를 한 달에 2번 정도 사는 거죠. 그래서 8월 달까지는 매입을 맞추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알트 5천 정도 있잖아요. 52건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몇 배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 5천이 잘 될 경우에. 그러니까 52건 안에는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3-4배는 봐야 되는 거고 52건 밖에는 5배에서 10배 사이를 봐야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5배에서 10배인데 최고점에서 못 파니까 한 5배 정도? 보수적으로 5배. 운이 좋으면 10배고. 네. 근데 이제 모든 코인이 내가 산 게 다 10배씩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 그래서 전제는 이더를 무조건 반 사야 됩니다. 그것도 원금을 지키는 거죠. 네,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거죠. 왜냐면 참패를 안 당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원금이 남아야 다음번 투자를 또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다 버려도 이더에서 5천은 그죠? 수익이 난다는 전제하에 지금 가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딱 한 종목만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신지.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비트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냥 방송용으로 하면 비트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도 이 하나만 할 거면 이더가 낫고 내가 진짜로 완전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믿는 알트코인 하나 딱 찍고 갈 것 같은데 저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만 뽑으라면 이더 뽑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홍콩에서 ETF를 안 했으면 비트인데 네, 아니요. 저 다른 알트였을 거예요. 비트는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더리움 얘기한 것도 이더리움만 1억을 넣어놔도 3-4배 되니까 우리가 보통 그죠? 2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3-4배를 먹을 수는 없죠. 주식에서 100%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코인에서야 뭐 2-3배가 우습지만 사실은 다 밖에서는 엄청난 거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과 수익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2등 안전자산인 이더리움이 낫지 않을까. 네, 우습게 2-3배 하는데 실제로 2-3배 버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섹터 정도까지 만약에 언급하신다면 앞서서 좀 언급됐던 AI, 뭐 RWA 이런 쪽이 그 중심이 될까요?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리스테이킹 요즘 나오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리스테이킹은 물론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해서 추천 안 해드리고요. 그냥 저는 RWA랑 AI랑 대기업 코인들 몇 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책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에피소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썼거든요. 진짜 진실되게 쓰자 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쓰고 저희도 공부도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장이 조금 안 좋아서 되게 관심도 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분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경험했구나 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이럴 때 힘들 때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지금 언제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자기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처럼 투자는 그냥 타이밍과 멘탈이야.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버티냐의 문제인데 나는 정말 실수 많이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참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을 그죠? 잃지 않고 그다음에 참패하지 말고 저희 같은 정말 어려운 일 겪지 말고 좀 위로가 될 수 있고
정말 투자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으로 썼으니까 정말 투자에 좀 네.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막 1억 1천, 1억 2천 막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 이렇게 1억 밑에서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이 시기에 책이 나온 게 한편으로는 더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지금 읽고 네. 조금씩 또 접근을 해보시면은 또 미래에 진짜 인생이 바뀌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낮은 가격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 한 가지만 그 질문을 아까 빼먹어서 드리면 이더리움 투자를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김프가 8%인데도 이득 그냥 사시는 건가요? 만약 산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지금 저 오늘 이제 코인 투자 시작할게요. 네. 그럼 전 뭐라고 하냐면 일단 사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일단 전 와. 만약에 5천만 원이면 오늘 500만 원 사. 아, 네, 그리고 알트도 일단 내가 만약에 5개를 한다고 하면 100만 원씩 사. 어. 왜냐면 사야 공부하거든요. 어. 그리고 사야 가격도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 아직 그런 9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뭐 김프에 관계없이 일단은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10분할로 사시는 거예요? 네, 10분할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분할을 10개월? 아, 5개월? 5개월. 아, 8월 달까지 매집을 전 마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럼 한 달에 2번 정도 사시는 네, 사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 없으면 사야 돼요. 10%라도. 높던 낮던. 그래야지 일단 가격 추이를 볼 수 있고 안 사면 관심이 없는데 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고 걱정되는 건 김프랑 환율이 너무 높아서 이게 만약 환율이 안정화되고 김프가 빠지면은 비트가 안 빠졌는데 체감상 되게 크게 하락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분할로 사야 되고 그리고 김프가 적절히 항상 상승장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 20% 넘어가고 막 이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데 한 지금 어쨌든 10%를 순간 넘어갔다가도 다시 떨어지긴 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사야 될 때는 과감하게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그 올라가도 조금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이니까. 야, 그렇구나. 와, 오늘 정말 진짜 살아있는 투자 사용 설명서, 투자의 교본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두 분께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또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저자이신 안피로 장석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